블록체인계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방송, 업계의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쳐드리는 사심 토크 시간입니다.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치열한 코인판 선봉에서 열일하고 계신 세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소닉의 최선준 부대표, 플랫타의 박승호 대표, 블록노드 커뮤니케이션즈의 정윤성 팀장 이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실무자 회의 주간 회의록 또 어떤 안건들 올라와 있나 궁금하시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강세로 시장의 이목이 재집중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불안 기조가 비트코인의 호재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암호화폐와 같은 혁신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혀 화제가 됐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디지털 통화개발 마무리와 출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리브라보다 먼저 출시할 것을 목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정책보고서 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블록체인 기업 10곳 중 8곳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자금 부족과 까다로운 투자 유치 등 난제가 거론됐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흥미로운 안건들이 거론되는데요. 세 분께서는 어떤 이슈에 가장 눈길이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최선준 부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오늘 4가지 이슈 중에서 어떤 이슈 가장 눈여겨보셨나요? 네, 아무래도 첫 번째인 이 비트코인에 쏠린 시장의 눈. 결국 비트코인이 최근에 횡보장 속에서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이 세 번째 안건인 중국 인민은행에서 그 CBDC 개발 박차를 가한다는 것,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 암호화폐 안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관심이 갑니다. 네, 비트코인에 쏠린 시장의 눈 그리고 중국 인민은행의 움직임에 대해서 눈길이 간다고 해주셨고요. 이어서 박승호 대표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오늘은 똑같은 의견이고요. 그래서 중국 인민은행 CBDC 개발 박차하는 것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과연 중국에서 이 암호화폐를 만들어냈을 때 시장의 반응이 어떤지 그다음에 대중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실제 그리고 암호화폐 생태계에 대해서 사용이 될지도 굉장히 궁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절대적으로 지금 굉장한 가치 우위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트코인에 대한 강세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지켜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같은 의견 주셨네요. 중국 인민은행을 CBDC 개발 박차한다는 이 소식과 관련해서 또 비트코인 강세 이 부분 너무 짚어봐야 할 것 같다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윤성 팀장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어떤 이슈 눈여겨보셨나요? 네, 먼저는 이제 블록체인 기업들 같은 경우 요즘 보면 상당히 좀 조용합니다. 요즘 네. 뭐 좀 잘 되고 이렇게 북적북적 되고 또 미덕 가서 또 좋은 사은품도 많이 주고 옛날에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또 매니아층도 많이 생기셔서 미덕 가면 꼭 보이시는 분도 꼭 계시거든요. 네. 차 입고 오시는 분도 여러 명 계시고도 했는데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썰렁한 부분도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뭐 어떤 블록체인 쪽의 어떤 한파 이런 부분이 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블록체인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떤 뭐 매출로 잘 나오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정책이 마련이 돼야지 또 공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상당히 뭐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면 또 어떤 뭐 규제라든지 이런 정부의 어떤 눈치 보기 이런 부분도 좀 계속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기업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의 그런 제한 사항이 좀 보이면서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블록체인 기업 10개 중에서 8곳이 매출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계속적으로 좀 자료가 나오고 있고 또 일부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의 한 80% 정도는 결국에 대기업 쪽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보여주고 있어서 대부분 이제 블록체인 기업들 보면 뭐 5인 미만의 중소기업 연매출 10억 미만 이런 쪽으로 좀 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서 어떤 반등에 대한 묘미도 보여주면서 블록체인 기업들도 좀 중간 그러니까 어떤 중견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이런 곳에서도 상당히 좋은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와야지 또 추후에 또 젊은 어떤 블록체인 관련된 인원들도 내가 한번 블록체인 쪽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겠다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올 수 있는데 기존에 초기에 나왔던 사람들이 지금 근근히 좀 버텨주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뭐 거래소 몇 군데 위주의 그런 어떤 수익 구조 또 블록체인 개발업체 중에서 거의 대기업이 이제 어떤 끼고 있는 그런 것들 외에도 상당히 좀 다양한 수익 구조가 좀 발생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좀 블록체인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서는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보면 이제 비트코인의 강세 이런 부분 상당히 좀 눈여겨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다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사람들도 이제 몇몇 메이저 네. 코인들 위주로만 이렇게 관심도 쏠려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계속 될지 또 비트코인의 또 어떤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갈지 이런 부분도 좀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이슈 그리고 첫 번째 이슈에 눈길이 간다고 해주셨는데요. 공통적으로 오늘도 세 분께서 한 이슈를 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시장은 다시 비트코인으로, 비트코인 전망은?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 오늘 비트코인 이야기 안 나눠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비트코인 지금 최근 시세부터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준 부대표님 어떤가요, 요즘 비트코인? 네, 한창 이제 한 2달 전에 고점을 찍고 나서 네. 이제 9K, 11K 과연 9K를 깨서 내려가서 8K를 볼 것이냐 아니면 11K를 깨서 이 12K를 넘어서는 좀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설 것이냐라는 그 중간에 이제 블락 상태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9K와 11K 사이에서 이게 왔다 갔다 거리는 모습은 저는 방향을 아직 선정하지 못한 채 시세가 흘러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만약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장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봅니다. 이게 급등하는 모습보다는 사실 9K와 11K 사이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걸으면서 여러 가지 그 투자자들과 자산들이 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습을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12K를 넘어서면 더 안정적인 상승장을 만들 수 있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보고요. 사실 그 시기가 언제냐라는 것이 주변 환경과 좀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제가 가장 이제 좀 이 비트코인 시세랑 가장 연동해서 많이 보는 것은 이제 벡트가 과연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느냐, 벡트의 이 선물 거래소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 시장에서 선보일 수 있느냐인데 사실 이 그 흐름도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비트코인의 상승장을 위한 어떤 준비 자세, 준비하는 기간으로 지금 시세가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 현재 상승장이라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호재들도 많이 눈에 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비트코인 관련해서요, 많은 인사들이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발언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박승원 대표님? 금주에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오르고 하다 보니까는 거래소에서 이제 발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하고 후오비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바이낸스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 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알트들의 이제 시장이 올 거다. 이런 제시를 하고 전망을 한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후오비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후오비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회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현재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 팔 것인가 살 것인가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설문했는데요. 이 설문 결과가 한 57% 정도의 사람들이 계속 홀드하고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한 7% 정도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더 사겠다. 그리고 약 한 22% 정도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팔겠다라고 해서 현재 사람들의 심리도 비트코인이 좀 더 오를 거다라는 거에 심리가 많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후오비에서 이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살 건가 보유할 건가 이것뿐만 아니라 가격에 대한 질문도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2만 달러, 그러니까 2만 달러를 뚫을 수 있을 것 같은가 아닌가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 55% 정도가 2만 달러 이상을 가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55% 정도의 답변이었고 한 45% 정도가 이제 2만 달러 이상 갈 것 같다라고 하는 전망에 대해서 이제 나왔었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굉장히 강세를 보고 있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거래소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바이낸스와 후오비 사례를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시장이 비트코인에 굉장한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점도 한번 짚어보고 싶은 게요. 최근에 구글의 트렌드 지수에서 비트코인이 노딜 브렉시트를 앞섰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또 해석을 해야 할까요, 정윤선 팀장님? 네, 우선 뭐 구글 트렌드라든지 뭐
아니면 네이버에서 검색 수 이런 것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척도를 좀 볼 수가 있는데 구글이면 아무래도 이제 검색 기반이 이제 글로벌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뭐 브렉시트를 앞서고 있다라는 점은 뭐 아무래도 앞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 특히 비트코인을 검색하는 사람들의 어떤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어떤 뭐 브렉시트 외에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도가 좀 커져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사람들 같은 경우 기존의 비트코인을 이제 안 보던 사람들 같은 경우도 점차적으로 이제 뭐 금리도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투자처,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뭐 탈중앙화돼 있는 뭐 금융 상품 디파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도 계속 늘어나면서 디파이에 대한 구글 트렌드도 최근에 좀 네. 많이 늘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관심도도 커져가고 있고 결국 이제 구글 트렌드 같은 경우 저는 예전에도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 투자할 때도 상당히 좀 자주 봤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먼저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수가 어떤 큰 투자에 대한 지표의 어떤 선행 지표로도 가끔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 얘기를 봤었을 때는 비트코인에 대한 검색이 늘어났다는 것은 향후에도 어떤 비트코인의 가격이 딱 오른다기보다도 비트코인의 관심도가 올라가면서 가격 상승에 대한 발판을 만들기에는 상당히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부분도 계속적으로 있어 보이고요. 또 브렉시트 같은 경우도 뭐 추후에도 뭐 계속적으로 뭐 자국 보수주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전 세계로 되다 보니까 뭐 영국 같은 경우뿐만이 아니라 유럽 내에서도 그런 보수적인 그런 물결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자국 보호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커져 나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 특히나 뭐 어떤 무역에 대한 제재 이런 부분, 관세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나다 보면 또 오히려 그런 부분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 증대 이런 부분도 좀 연관이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구글의 트렌드 검색 지수를 투자의 선행 지표로도 많이 보긴 하는데 현재 비트코인이 그렇게 검색이 많이 되는 걸 보면 앞으로 가격 상승의 발판을 또 마련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방금 또 설명에서도 해주셨듯이 지금 현재 글로벌 경제 불황 이야기 또 안 나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궁금한 것이 뭐 DLS, DLF 사태와 같은 단어들과 함께 또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연결 지점에 대해서 정윤선 팀장님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 좀 바쁘네요. 네. 우선은 이게 굉장히 어떤 이제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 상품의 하나로 인식하는 시대가 곧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이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금융 상품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활용한 금융 상품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저금리 시대 때 관심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알 수 있냐면 최근에 어떤 사태가 벌어졌었냐면 여러분들도 뭐 거의 뭐 TV 뉴스를 딱 키자마자 거의 초반에 나온 뉴스가 은행에다가 뭐 DLS나 DLF를 투자를 했는데 뭐 1억 투자한 할아버지가 인터뷰를 하시죠. 나는 이제 3%, 4% 이자 주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마이너스 뭐 70% 났습니다. 3천만 원밖에 안 준다. 이런 뉴스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금융상품에 8천억 정도 몰렸다는 뜻은 3%나 4%의 금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진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뭐 전 세계적으로 유동자산이라고 하죠. 뭐 국내로 봤을 때는 보통 예금 통장처럼 언제든지 돈을 빼가고 넣을 수 있는 자산이 계속적으로 커져 나가고 있는 이유가 금리가 1년 만기나 2년 만기 금융상품이나 뭐 단기로 놔두는 금융상품이나 거의 금리가 거의 비슷하게 저금리 시대에 왔다는 거죠. 그러면 유동자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쏠림 현상이 나중에 커질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뭐 검색 수도 커지고 뭐 디파이에 대한 관심도도 커져가다 보면 나중에는 최근에 이제 뭐 트렌드나 그런 부분을 보면 이제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뭐 대출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 중에서 금리가 두 자릿수 넘는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많이 선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전에 있었던 어떤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아니면 대출 랜딩 서비스 같이 초반에는 사람들도 좀 익숙하지도 않고 또 이제 좀 어떤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전체적으로 안 되겠지만 쏠림 현상이 한번 딱 어떤 트리거가 발동을 되는 순간 금융자산 중에서 상당히 큰 자금이 몰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게 언제쯤으로 보냐면 아무래도 뭐 삼성이라든지 뭐 카카오 이런 기반에서 상당히 어떤 금융 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고 페이에 대한 결제 이런 부분이 결국은 금융 서비스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과 맞닿아졌었을 때 상당히 큰 자금이 이쪽으로 좀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지금 보면 이제 국채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금리가 떨어지는데 지금 왜 이게 DLS나 DLF 같은 것들이 이제 손실을 났냐면 독일 금리가 이제 마이너스 금리가 지금까지 떨어진 적이 없는데 이번에 한번 터치를 한 거죠. 그러다 보면 이런 금융상품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수익 나다가 한번 터치를 하는 순간 마이너스가 상당히 크게 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앞으로도 국채가 마이너스 나는데 왜 더 마이너스 떨어지냐면 국채에 투자한 사람들이 금리가 더 떨어졌을 때 아니면 국채를 더 높은 가격에 살수록 채권 금리는 오히려 반대로 떨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으면 금융상품에 대한 부분, 특히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은행에 넣는데 손실이 나? 그럼 나는 어디를 가야 되지? 이렇게 망설여지는 사람들이 국내에도 상당히 좀 많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자금에 대한 이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이 좀 커져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글로벌 경기의 불안이 왜 비트코인의 투자 심리를 또 회복시켰는지 이 점에 대해서 또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금융상품으로 부각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점이 눈길이 갑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관련 상품들은 현재 어느 상황에 처했는지 이 점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최선준 부대표님 어떤 상품들이 또 현재 또 호재 이슈로 거론되고 있죠?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벡트가 내고 있는 이 그 선물 거래소가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저는 초미의 관심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9월 6일 결국 내일인데 내일 내진 모레 이제 그 커스터디 서비스를 시작으로 벡트의 선물 거래소가 시작이 되는데 이 커스터디 서비스라고 하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비트코인의 실물을 자산을 수탁해서 이거를 안전하게 보관하겠다라는 서비스인데 이 부분이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게 얼마나 안전하게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느냐에 있어서 미국이 이제 벡트라는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코인 세상에서 좀 그 패권을 잡아보겠다라는 거에 가장 그 방점이 찍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벡트가 6일에 커스터디 서비스를 통해서 9월 말일경에 선물 거래소가 이제 시작이 되면 이 그 파생 상품 쪽에서도 좀 굵직한 이 거래소가 탄생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이 비트코인 시세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상품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또 주목해서 볼 만한 팩트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비트코인 또 어떻게 이어가게 될까요?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박성호 대표님 보시기엔 비트코인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시나요? 네, 비트코인 이제 이슈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이제 예전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2017년 11월 30일경에 부터 딱 일주일 동안 2017년 12월 7일까지 정확하게 한 2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가격이 일주일 동안 2배 오를 당시 가격이 한 1,100만에서 1,200만 원 정도였거든요. 딱 지금 시점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우상향 그래프를 쭉 그리다가 갑자기 일주일 동안 폭발적인 그래프를 그린 게 1,200만 원부터 2,400만 원까지의 이제 그래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딱 예전 시점에 폭발적으로 오르기 전 시점에 거의 최고가에 임박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엄청 특별한 모멘텀이 있어야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한 번 더 상승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상승의 우상향 그래프는 계속 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정도 비트코인 히스토리가 계속 진행되면서 계속 우상향을 결국에는 하는 그림을 그려왔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단 벡트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나오면서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쪽은 스테이블 코인 방향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투자 상품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암호화폐를 대표하는 투자 상품은 결국엔 비트코인이 될 수밖에 없고 대기업이 들어오면 암호화폐, 뭐 블록체인에 관심이 생길 거고 투자자들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거나 수익을 볼 수 있는 비트코인 쪽으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전망은 상승을 할 것 같지만은 폭발적보다는 디딤돌을 가지고 차츰차츰 우상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차츰차츰 우상향을 그려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최근에 거래소 입장에서 보셨을 때 비트코인 거래량 변화는 어느 정도가 있었나요?
뭐 비트코인 거래량, 전세 거래량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 비트코인과 함께 같이 항상 얘기되는 것이 이제 알트코인은 과연 그럼 죽는 것이냐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점유율이 내려갈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게 다른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다 똑같은데 결국에는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코인들이 나왔다가 사실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대장주가 하나 생기고 그걸 따라가는 이제 뭐 2등, 3등 주식이 생기고 그걸 이제 따라갈 수 있는 나머지 알트코인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건데 결국 지금은 시장이 좀 정리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 알트코인의 전체로 보면은 당연히 비트코인에 밀리는 게 맞는데 사실 알트코인 중에서도 사실 괜찮은 코인들은 결국에는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비트코인의 시세와 좀 맞물려서 갈 수 있는 기회들은 계속 생길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트코인에 대한 우려가 뭐 나오고 있긴 하지만 뭐 앞으로 상황을 단정지어서 볼 수는 없고 또 열어둔 상황으로 또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세 분의 한 줄 평을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정윤성 팀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한 줄 평 오늘 어떻게 내려주실 건가요? 네, 저는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빛난다 이렇게 좀 시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 시장 상황이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장밋빛인 상황은 아니지만 어떤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 선물 또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또 제2의 비트코인 같은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어려울수록 오히려 더 점유율도 올라가고 또 니즈가 큰 거일수록 시장에서의 주목도가 굉장히 좀 커지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곧 투자의 기회가 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변화가 곧 투자의 기회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박승호 대표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한 줄 평 내려주시죠. 네, 암호화폐 왕자의 자리는 현재 비트코인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비트코인의 왕자 자리는 저는 강화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당분간은 비트코인이 왕자 자리에 있을 거고 그 왕자 자리에 도전할 수 있는 어떤 코인이 언젠간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 줄 평들이 아주 주옥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또 최선주 부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한 줄 평 내려주시죠. 네,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거, 암호화폐라는 거를 대표하는 단어라고 한다면 그런 자산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단순히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 내에서의 1등 주식, 1등 코인이 아니라 사실 다른 투자 자산들과 경쟁하고 있는 이 입지까지 올라오는데 사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력적인 투자 자산으로 당당히 서는 이 과정의 모습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뿌듯하고 사실 이 업계가 잘 되는 데 있어서 비트코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이 시점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세 분과 함께 비트코인의 전망에 대해서 가감하는 토크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주제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